2024년 봄, 대한민국 IT 산업의 심장부 판교 테크노밸리의 밤은 낮보다 더 뜨거웠다. 빌딩 숲 사이로 꺼지지 않는 불빛들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고, 그중 한 곳, 허름한 공유 오피스 한 구석에 넥스트 코드라는 작은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무실 안 한지우 군은 텅 빈 컵라면 용기를 옆으로 밀어둔 채 모니터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는 각종 개발 서적과 에너지 드링크 캔,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품들로 발 디딜 틈 없이 어지러웠다. 며칠은 감지하는 듯 헝클어진 머리, 늘어난 후드티, 동그란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형형한 광채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영락 없는 개발자 너드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 지우는 마침내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고, 그가 혼신의 힘을 다해 개발 중인 AI 기반 맞춤형 교육 플랫폼 에듀드림의 핵심 알고리즘이 마침내 완성된 순간이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 작은 코드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는 가끔 그런 엉뚱한 상상을 하곤 했다. 다음 날 아침 넥스트 코드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박서줌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훤칠한 키에 세련된 스타일, 자신감 넘치는 말투까지 지우와는 모든 것이 정반대인 서준은 지우의 책상을 보더니 인상부터 찌푸렸다. 야, 한지우 또 밤샜냐? 어휴, 이 돼지우리 좀 봐. 이러다 K-데모데이 날짜도 까먹겠다. 아주. 서준은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우에 대한 걱정과 기대가 묘하게 섞여 있었다. 프로토타입은 다 됐어? 며칠 안 남았다고.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알지? 그리고 제발 그 후드티 좀 벗고 와라. 내가 백화점 가서 옷이라도 하나 사줘야 하냐? 지우는 서준의 잔소리가 익숙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거의 다 됐어. 알고리즘은 끝났고 이제 UI 좀 다듬으면 돼. 옷은 뭐 대충 있는 거 입으면 되지. 대충? 야, 투자자들이 네 머릿속 천재성을 보려고 오는 게 아니라 네가 만든 상품이랑 가능성을 보러 오는 거야.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서준은 과거 지우가 중요한 발표 자리에서 긴장한 나머지 아이디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좋은 투자 기회를 놓쳤던 일을 떠올리며 답답해했다. 지우의 코딩 실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국내 최고 수준이었지만 그의 부족한 사교성과 투박한 표현력은 늘 발목을 잡았다. 드디어 K-데모데이 당일, 대한민국 유망 스타트업들이 투자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기술과 비전을 선보이는 그야말로 기회의 장이었다. 강남의 한 대형 컨벤션 센터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투자자들로 북적였다. 지우는 서준의 성화에 못 이겨 평소에는 잘 입지 않는 어색한 셔츠를 걸쳤지만 여전히 어딘가 어설픈 모습이었다. 그의 손에는 에듀드림의 발표 자료가 들려 있었고 긴장한 탓인지 손바닥에는 축축하게 땀이 배어나왔다. 괜찮아, 지우야. 넌 할 수 있어. 네가 만든 거잖아. 그냥 평소처럼 네가 제일 잘하는 거 보여주면 돼. 서준이 지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지만 지우의 심장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코딩보다 수백 배는 더 어려운 일이었다. 발표 순서가 다가오자 지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무대 뒤편에 섰다. 심사위원석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발표자들을 훑어보는 투자사 이노베스트의 수석심사역 최민혁 30대 후반이 앉아 있었다. 그는 업계에서 냉철한 판단력과 함께 때로는 지나치게 비판적인 태도로 악명이 높은 인물이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평가는 스타트업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했다. 다음은 넥스트코드의 한지우 대표님입니다. AI 기반 맞춤형 교육 플랫폼 에듀드림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지우는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무대 중앙에 섰다. 수많은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자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다. 그는 애써 침착하려 하며 준비한 멘트를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넥스트코드 대표 한지우입니다. 저희 에듀드림은 기존의 획일적인 온라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AI 기술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성향에 맞는 최적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지우는 에듀드림의 기술적 우위와 시장 잠재력에 대해 설명하려 했지만 긴장한 탓에 목소리는 기어들어갔고 말은 자꾸만 꼬였다. 발표 자료 역시 디자인보다는 기술적인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투자자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딱딱하고 지루했다. 서준은 객석에서 초조한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보며 속으로 애를 태웠다. 제발, 지우야. 핵심만이라도 제대로 전달해.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아니나 다를까 최민혁 심사역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그의 입가에는 미묘한 비웃음 같은 것이 걸려 있었다. 한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는 뭐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것보다 제가 궁금한 건 대표님은 본인이 만든 이 플랫폼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 본인부터 스피치 학원이라도 좀 다니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내에는 순간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지우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최민혁의 말은 단순한 지적을 넘어선 명백한 모욕이었다. 그리고 이 사업 계획서 말입니다. 이런 수준으로 투자를 받으러 오신 겁니까? 저희 시간은 금입니다, 대표님. 좀 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기대했는데 실망스럽군요. 최민혁은 지우의 발표 내용보다는 그의 겉모습, 어눌한 말투, 그리고 미숙한 발표 태도를 노골적으로 비꼬았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최민혁의 분위기에 휩쓸려 에듀드림에 대해 부정적인 질문들을 쏟아냈다. 지우는 제대로 된 답변도 하지 못한 채 진땀만 흘렸다. 결국 에듀드림은 단 한 곳의 투자 의향도 받지 못한 채 처참하게 끝나고 말았다. 발표회장을 빠져나오는 지우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서준은 분노를 사기며 지우의 팔을 부축했다. 신경 쓰지 마, 지우야. 저런 인간들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 내 아이디어가 얼마나 대단한지 저런 속물들이 뭘 알겠어. 하지만 서준의 위로도 지우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최민혁의 경멸 어린 눈빛과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쓰레기 같은 놈. 지우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다. 자신의 꿈과 열정이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 같은 깊은 모멸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우는 며칠 동안 깊은 좌절감에 빠졌다. 컴퓨터 전원조차 켜지 않은 채 그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과거 중요한 프로그래밍 경진대회에서 발표를 망쳐 상을 놓쳤던 기억,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기억들이 악몽처럼 되살아나 그를 괴롭혔다. 난 역시 안 되는 건가? 코딩만 잘하면 뭐하나? 세상은 나 같은 사람을 원하지 않는데. 자기 비하와 무력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서준은 그런 지우를 안타깝게 지켜보며 어떻게든 기운을 북돋아 주려 애썼다. 지우야, 이번 일로 너무 상심하지 마. 최민혁 그 인간이 유독 또라이인 거지. 모든 투자자 그런 건 아니야. 우리가 좀 더 준비해서 다른 곳에 어필해보자. 응? 하지만 지우는 쉽게 회복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발표 공포증과 낮은 자존감이라는 묵직한 그림자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 모지르고 뒤척이던 지우는 우연히 인터넷 교육 커뮤니티에서 한 게시글을 보게 되었다.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방 소도시의 한 학생이 쓴 글이었다. 저는 꿈이 있지만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좋은 선생님께 배우고 싶은데 저희 동네에는 학원도 별로 없어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지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에듀드림을 처음 구상했던 순간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래, 내가 이 플랫폼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지.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에듀드림을 통해 꿈을 꿀 수 있다면.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컴퓨터 전원을 켰다. 그리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보여주는 방식이 틀렸다면 결과로 증명하겠어. 그의 눈빛은 다시 예전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최민혁의 모욕적인 말들은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투지를 더욱 불태우는 연료가 되었다. 그는 에듀드림의 완성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데 다시 한번 매진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지우와 서준은 전략을 수정하기로 했다. 대규모 투자 유치에만 목매는 대신 실제 사용자들의 반응을 통해 에듀드림의 가치를 입증하기로 한 것이다. 그들은 수소문 끝에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봉사활동을 하는 몇몇 비영리 단체와 접촉했다. 그리고 그 단체들과 협력하여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듀드림의 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학생들과 교사들은 점차 에듀드림의 효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지루한 인터넷 강의 대신 게임처럼 재미있는 방식으로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 AI가 실시간으로 자신의 약점을 분석하여 맞춤형 문제를 제공하는 기능은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크게 높였다. 특히 주변에 마땅히 질문할 곳이 없었던 학생들에게 에듀드림의 AI 튜터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선생님, 이거 진짜 신기해요. 제가 뭘 모르는지 콕콕 집어줘요. 수학 문제 푸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레벨업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쏟아졌고 교사들 역시 에듀드림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넥스트코드의 작은 사무실에는 밤낮 없이 불이 켜졌다. 지우는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며 플랫폼을 개선해 나갔고 서준은 베타 테스트 운영과 데이터 분석을 총괄했다. 만약 팀에 합류한 디자이너 김민지 20대 중반,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가 있었다면 그녀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UI와 사용자 경험 UX를 대폭 개선하여 플랫폼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녀는 딱딱한 기술 용어 대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친근한 캐릭터 디자인을 적용하여 에듀드림을 더욱 매력적인 플랫폼으로 만들었다. 지우는 이 과정에서 사용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자신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과 자신감을 얻었다. 코딩이라는 차가운 논리의 세계 너머에 따뜻한 인간적인 교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베타 테스트의 성공적인 결과는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참여 학생들의 성적 향상 데이터와 높은 만족도 설문 결과는 교육계 커뮤니티와 소규모 IT 전문 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몇몇 교육 전문가들과 소규모 엔젤 투자자들이 에듀드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지우와 서준은 작은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정식 출시를 목표로 플랫폼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갔다. 그들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한편 업계 1위의 대형 교육 스타트업 에듀테크 솔루션즈의 기획팀장 이수연 초반도 에듀드림에 대한 소문을 접했다. 날카로운 분석력과 시장을 읽는 감각으로 업계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녀는 처음에는 에듀드림을 그저 그런 후발주자의 미미한 시도 정도로 치부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지인이 공유해준 베타 버전 접속 링크를 통해 에듀드림을 직접 사용해보고는 적잖이 놀랐다. 이 정도 기술력이었다니 컨셉도 상당히 혁신적인데? 이수연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플랫폼 이면에 숨겨진 정교한 AI 알고리즘과 사용자 중심의 섬세한 설계에 감탄했다. 특히 개인별 맞춤 학습 경로를 제시하는 기능과 학습 데이터 분석의 깊이는 자사가 수년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개발 중인 프로젝트보다 오히려 뛰어나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에서도 비슷한 AI 교육 플랫폼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었기에 에듀드림의 존재는 강력한 경쟁자의 출현을 의미했다. 당연히 경계심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한지우라는 무명 개발자의 순수한 열정과 기술력에 묘한 매력을 느꼈다. 그녀는 익명의 업계 관계자를 가장하여 에듀드림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거나 기술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지적을 단순한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플랫폼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때로는 두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치열한 기술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수연은 지우의 깊이 있는 기술적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에 다시 한번 놀라며 그에 대한 평가를 수정해야 했다. 어쩌면 그는 진짜 물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수연은 경쟁심과 존경심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넥스트코드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존재는 앞으로 지우에게 위협이 될 수도 혹은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될 수도 있는 미묘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에듀드림의 긍정적인 소문이 점차 교육계를 넘어 IT 업계 전반으로 퍼져나가자
K 데모데이에서 지우에게 모욕을 안겼던 이노베스트의 최민혁 심사역의 귀에도 그 소식이 들어갔다. 그는 여전히 한지우라는 어수룩한 개발자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지만 혹시 모를 대박의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 만약 저 플랫폼이 진짜로 터진다면 내가 놓친 물고기가 되는 건가? 그는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넥스트 코드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헐값에라도 확보해야겠다는 교활한 생각을 품기 시작했다. 최민혁은 직접 나서는 대신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소규모 투자사나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넥스트 코드에 접근했다. 그들은 넥스트 코드의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제안하며 회유하거나 기술 제휴를 빌미로 에듀드림의 핵심 기술 정보를 빼내려 시도했다. 하지만 지우와 서준은 이미 최민혁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기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대표님, 저희는 당장의 작은 투자보다는 에듀드림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서준은 단호하게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다. 지우 역시 자신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헐값에 넘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러자 최민혁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투자했다가 실패했던 한 교육 플랫폼과 에듀드림이 일부 유사하다는 점을 교묘하게 부풀려 에듀드림이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루머를 퍼뜨렸다. 또한 익명의 제보를 가장하여 IT 전문 매체에 에듀드림의 심각한 기술적 결함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같은 악의적인 기사를 흘렸다. 이러한 음해 공작은 이제 막 작은 날갯짓을 시작하려던 넥스트코드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에듀드림에 관심을 보이던 몇몇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베타 테스트에 참여했던 일부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었다. 심지어 넥스트코드 팀 내부에서도 작은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우야,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이러다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서준은 연이 터져나오는 악의적인 기사들과 투자자들의 싸늘한 반응에 지쳐갔다. 지우는 겉으로는 덤덤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타들어가는 심정이었다. 자신의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더러운 음모에 휘말리게 된 현실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다.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 에듀드림의 진실성과 기술력을 더욱 확실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오기가 생겼다. 서준아, 걱정 마. 저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진실은 결국 밝혀질 거야.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돼. 지우는 밤낮 없이 코딩에 매달려 루머로 제기된 기술적 문제점들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보안 시스템을 한층 강화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위기는 오히려 넥스트코드 팀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시간은 흘러 2024년 여름의 문턱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가장 큰 규모와 권위를 자랑하는 서바이벌 경진대회 유니콘 챌린지의 최종 결선 무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유니콘 챌린지는 단순한 상금뿐만 아니라 우승팀에게는 대규모 후속 투자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까지 주어지는 그야말로 스타트업들에게는 꿈의 무대였다. 수많은 예선과 본선을 거쳐 넥스트코드는 여러 위기와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기적적으로 최종 결선 진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종 결선이 열리는 날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관중으로 가득 찬 컨벤션홀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지우와 서준은 무대 뒤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긴장감을 달랬다. 그들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기회였다. 공교롭게도 최민혁은 이 대회의 주요 심사위원 중 한 명으로 위촉되어 심사위원석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오만하고 냉소적인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우는 최민혁과 눈이 마주쳤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오히려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넥스트코드의 발표 순서가 임박했을 때 갑자기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 IT 전문 매체의 인터넷판 헤드라인 뉴스로 단독 유니콘 챌린지 유력 후보 N사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의혹 및 핵심 기술 도용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시간으로 올라온 것이다. 기사 내용은 명백히 넥스트코드와 에듀드림을 겨냥하고 있었다. 과거 최민혁이 퍼뜨렸던 루머를 더욱 자극적으로 포장한 악의적인 기사였다.
최민혁 측과 연관된 언론사의 소행임이 분명했다. 발표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술렁거렸고 지우와 서준의 얼굴은 굳어졌다. 최민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이크를 잡고 지우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다. 한지우 대표, 지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심각한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이 과연 유니콘 기업의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함께 역시 내 판단이 맞았다는 듯한 확신마저 담겨 있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서준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항의하고 싶었지만 지우가 그의 팔을 살짝 잡으며 제지했다. 지우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놀랍도록 침착하고 차분했다. 그는 준비했던 발표 자료 대신 노트북을 연단에 올려놓고 직접 에듀드림 플랫폼에 접속했다. 지금부터 저희 에듀드림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먼저 악의적인 기사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에듀드림의 철저한 익명화 처리 시스템과 다중보안 시스템을 실제 화면을 통해 시연하며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그리고 기술 도용 논란에 대해서는 에듀드림만의 독자적인 AI 알고리즘 구조와 개발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며 근거 없는 주장임을 명확히 밝혔다. 그의 설명은 더 이상 어눌하거나 미숙하지 않았다. 자신의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한 확신이 그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들었다. 바로 에듀드림 베타 테스트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교사들의 진솔한 인터뷰 영상이었다. 대형 스크린에는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이 등장하여 에듀드림을 통해 공부가 재미있어졌다고, 꿈을 찾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펼쳐졌다. 한 시골 분교의 작은 소녀가 수줍게 웃으며 에듀드림 덕분에 수학 시간에 처음으로 손을 들고 발표했어요. 지우 삼촌,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에서는 객석 여기저기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영상 속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와 진심 어린 감사의 말들은 그 어떤 화려한 발표 자료보다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최민혁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의 프레임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객석에 앉아있던 이수연이 조용히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저는 에듀테크 솔루션즈의 기획팀장 이수연입니다. 업계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에듀드림의 베타 버전을 면밀히 검토해 본 사용자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에듀드림의 기술적 독창성과 교육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최근 불거진 악의적인 루머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업계의 관행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심지어 그녀는 최민혁이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유망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폄하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던 사례들을 암시하며 그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때로 익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의 안목과 열린 마음입니다. 에듀드림은 단순한 교육 플랫폼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서비스라고 확신합니다. 이수연의 용기 있는 발언은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우의 진정성 있는 발표와 실제 사용자들의 생생한 증언, 그리고 이수연의 전문가적인 지원 사격에 힘입어 장내의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다른 심사위원들과 청중들은 에듀드림이 가진 혁신적인 기술력과 진정한 사회적 가치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했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몇몇 심사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심사 결과 발표도 전에 현장에 참석했던 한 글로벌 투자사의 아시아 지부 대표가 즉석에서 마이크를 잡고 넥스트 코드에 대한 파격적인 조건의 투자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넥스트 코드 한지우 대표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저희는 에듀드림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넥스트 코드에 1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제안합니다. 함께 글로벌 교육 시장을 혁신해 나갑시다. 장내는 다시 한번 엄청난 환호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서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지우를 끌어안았다. 지우 역시 벅찬 감정을 애써 누르며 관중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오랜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최민혁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 있었다. 그의 오만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고 자신의 편견과 오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어수룩한 개발자가 자신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성공을 눈앞에서 이루어낸 것이다. 그의 투자 경력에 지울 수 없는 5점으로 기록될 순간이었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와 환호성 속에서 점점 작아진 듯했다. 몇 달 후 에듀드림은 성공적으로 정식 론칭되어 대한민국 교육시장에 신선한 돌풍을 일으켰다. 사용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교육 소외 지역 학생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에듀드림은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의 IT 매체에서도 한국 교육 혁신의 아이콘으로 집중 조명받았다. 한지우는 더 이상 후줄근한 옷차림의 무명 개발자가 아니었다. 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는 젊은 CEO이자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롤모델로 당당히 인정받았다. 그는 여전히 편안한 캐주얼 차림을 선호했지만 그의 눈빛과 태도에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자신감과 리더로서의 여유가 느껴졌다. 각종 강연과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지만 그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사양하고 여전히 코드와 사용자 피드백에 집중했다. 최민혁은 유니콘 챌린지에서의 명백한 오판과 과거의 부적절한 행실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회사 내에서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다. 그가 주도했던 몇몇 투자 프로젝트는 재검토에 들어갔고 업계에서도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신뢰를 얻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넥스트코드의 새 사무실을 찾아왔다. 과거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이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는 지우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뒤늦은 사과를 건넸다. 한 대표님, 제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의 편견과 오만함이 대표님의 훌륭한 아이디어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우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의 사과를 들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날의 모멸감이 남아있었지만 이제 와서 그를 비난하거나 원망하고 싶지는 않았다. 이미 자신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과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었다. 저는 단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최 이사님도 앞으로는 사람의 겉모습이나 배경보다는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우의 말에는 어떤 원망도 조롱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진심 어린 충고였다. 최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쓸쓸히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다. 넥스트코드의 사무실은 예전 판교의 작은 공유 오피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고 쾌적해졌다. 창밖으로는 강남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지우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가 학창시절부터 아끼던 낡은 캐릭터 피규어가 놓여 있었고 그는 여전히 밤늦게까지 모니터 앞에서 떠날 줄 몰랐다. 이제 그의 곁에는 든든한 동료인 서준뿐만 아니라 유니콘 챌린지, 이후 넥스트코드에 합류한 이수연, 그리고 새롭게 채용된 열정 넘치는 젊은 개발자들과 디자이너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들은 회의실에 모여 에듀드림의 다음 버전과 새로운 교육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논의했다. 지우는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팀원들은 그의 비전에 귀를 기울였다. 사무실은 뜨거운 열정과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지우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창가에 서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숱한 좌절과 편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성공은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었다. 곁에서 묵묵히 지지해준 서준,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내어준 이수연,
그리고 에듀드림을 믿고 응원해준 수많은 사용자들 덕분이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큰 꿈을 향한 새로운 시작임을 직감했다. 에듀드림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자신처럼 편견과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도전하는 젊은 개발자들을 돕는 것. 그것이 그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들이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젊은 개발자들이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직 실력과 아이디어만으로 평가받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 어쩌면 작은 장학재단을 만들거나 후배 개발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그의 가슴은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으로 차올랐다. 그는 자리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익숙하게 키보드 위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경쾌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다. 그의 입가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떠올랐다. 창밖의 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한때 어수룩한 너드로 무시받던 젊은 개발자는 이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의 아이콘이 되어 더 큰 꿈을 향해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다. 카오치온 쌍따오 더 환탕 2024년 봄 대한민국 IT 산업의 심장부 판교 테크노밸리의 밤은 낮보다 더 뜨거웠다. 빌딩 숲 사이로 꺼지지 않는 불빛들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고 그중 한 곳, 허름한 공유 오피스 한 구석에 넥스트 코드라는 작은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무실 안 한지우는 텅 빈 컵라면 용기를 옆으로 밀어둔 채 모니터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는 각종 개발 서적과 에너지 드링크 캔,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부품들로 발 디딜 틈 없이 어지러웠다. 며칠은 감지 않은 듯 헝클어진 머리, 늘어난 후드티, 동그란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형형한 광채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영락없는 개발자 너드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 지우는 마침내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고 그가 혼신의 힘을 다해 개발 중인 AI 기반 맞춤형 교육 플랫폼 에듀드림의 핵심 알고리즘이 마침내 완성된 순간이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 작은 코드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는 가끔 그런 엉뚱한 상상을 하곤 했다. 다음 날 아침 넥스트 코드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박서준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훤칠한 키에 세련된 스타일, 자신감 넘치는 말투까지 지우와는 모든 것이 정반대인 서준은 지우의 책상을 보더니 인상부터 찌푸렸다. 야, 한지우, 또 밤샜냐? 어휴, 이 돼지우리 좀 봐. 이러다 K-데모데이 날짜도 까먹겠다, 아주. 서준은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우에 대한 걱정과 기대가 묘하게 섞여 있었다. 프로토타입은 다 됐어? 며칠 안 남았다고.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알지? 그리고 제발 그 후드티 좀 벗고 와라. 내가 백화점 가서 옷이라도 하나 사줘야 하냐? 지우는 서준의 잔소리가 익숙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거의 다 됐어. 알고리즘은 끝났고 이제 UI 좀 다듬으면 돼. 옷은 뭐 대충 있는 거 입으면 되지. 대충? 야, 투자자들이 내 머릿속 천재성을 보려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상품이랑 가능성을 보러 오는 거야.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서준은 과거 지우가 중요한 발표 자리에서 긴장한 나머지 아이디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좋은 투자 기회를 놓쳤던 일을 떠올리며 답답해했다. 지우의 코딩 실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국내 최고 수준이었지만 그의 부족한 사교성과 투박한 표현력은 늘 발목을 잡았다. 드디어 K-데모데이 당일. 대한민국 유망 스타트업들이 투자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기술과 비전을 선보이는 그야말로 기회의 장이었다. 강남의 한 대형 컨벤션 센터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투자자들로 북적였다. 지우는 서준의 성화에 못 이겨 평소에는 잘 입지 않는 어색한 셔츠를 걸쳤지만 여전히 어딘가 어설픈 모습이었다. 그의 손에는 에듀드림의 발표 자료가 들려 있었고 긴장한 탓인지 손바닥에는 축축하게 땀이 배어 나왔다.
괜찮아, 지우야. 넌 할 수 있어. 네가 만든 거잖아. 그냥 평소처럼 네가 제일 잘하는 거 보여주면 돼. 서준이 지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지만 지우의 심장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코딩보다 수백 배는 더 어려운 일이었다. 발표 순서가 다가오자 지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무대 뒤편에 섰다. 심사위원석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발표자들을 훑어보는 VC 벤처 캐피탈사 이노베스트의 수석 심사역 최민혁 30대 후반이 앉아 있었다. 그는 업계에서 냉철한 판단력과 함께 때로는 지나치게 비판적인 태도로 악명이 높은 인물이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평가는 스타트업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했다. 다음은 넥스트코드의 한지우 대표님입니다. AI 기반 맞춤형 교육 플랫폼 에듀드림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지우는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무대 중앙에 섰다. 수많은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자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다. 그는 애써 침착하려 하며 준비한 멘트를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넥스트코드 대표 한지우입니다. 저희 에듀드림은 기존의 획일적인 온라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AI 기술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성향에 맞는 최적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지우는 에듀드림의 기술적 우위와 시장 잠재력에 대해 설명하려 했지만 긴장한 탓에 목소리는 기어들어갔고 말은 자꾸만 꼬였다. 발표 자료 역시 디자인보다는 기술적인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투자자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딱하고 지루했다. 서준은 객석에서 초조한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보며 속으로 애를 태웠다. 제발 지우야, 핵심만이라도 제대로 전달해.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아니나 다를까 최민혁 심사역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그의 입가에는 미묘한 비웃음 같은 것이 걸려 있었다. 한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는 뭐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것보다 제가 궁금한 건 대표님은 본인이 만든 이 플랫폼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 본인부터 스피치 학원이라도 좀 다니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내에는 순간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지우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최민혁의 말은 단순한 지적을 넘어선 명백한 모욕이었다. 그리고 이 사업 계획서 말입니다. 이런 수준으로 투자를 받으러 오신 겁니까? 저희 시간은 금입니다, 대표님. 좀 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기대했는데 실망스럽군요. 최민혁은 지우의 발표 내용보다는 그의 겉모습, 어눌한 말투, 그리고 미숙한 발표 태도를 노골적으로 비꼬았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최민혁의 분위기에 휩쓸려 에듀드림에 대해 부정적인 질문들을 쏟아냈다. 지우는 제대로 된 답변도 하지 못한 채 진땀만 흘렸다. 결국 에듀드림은 단 한 곳의 투자 의향도 받지 못한 채 처참하게 끝나고 말았다. 발표회장을 빠져나오는 지우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서준은 분노를 사기며 지우의 팔을 부축했다. 신경 쓰지 마, 지우야. 저런 인간들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 내 아이디어가 얼마나 대단한지 저런 속물들이 뭘 알겠어. 하지만 서준의 위로도 지우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최민혁의 경멸 어린 눈빛과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쓰레기 같은 놈, 지우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다. 자신의 꿈과 열정이,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 같은 깊은 모멸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우는 며칠 동안 깊은 좌절감에 빠졌다. 컴퓨터 전원조차 켜지 않은 채 그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과거 중요한 프로그래밍 경진대회에서 발표를 망쳐 상을 놓쳤던 기억,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기억들이 악몽처럼 되살아나 그를 괴롭혔다. 난 역시 안 되는 건가? 코딩만 잘하면 뭐하나? 세상은 나 같은 사람을 원하지 않는데. 자기 비하와 무력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서준은 그런 지우를 안타깝게 지켜보며 어떻게든 기운을 북돋아주려 했었다. 지우야, 이번 일로 너무 상심하지 마. 최민혁 그 인간이 유독 또라이인 거지. 모든 투자자가 그런 건 아니야. 우리가 좀 더 준비해서 다른 곳에 어필해보자. 응? 하지만 지우는 쉽게 회복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발표 공포증과 낮은 자존감이라는 묵직한 그림자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지우는
우연히 인터넷 교육 커뮤니티에서 한 게시글을 보게 되었다.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방 소도시의 한 학생이 쓴 글이었다. 저는 꿈이 있지만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좋은 선생님께 배우고 싶은데 저희 동네에는 학원도 별로 없어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지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에듀드림을 처음 구상했던 순간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래, 내가 이 플랫폼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지.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에듀드림을 통해 꿈을 꿀 수 있다면.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컴퓨터 전원을 켰다. 그리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보여주는 방식이 틀렸다면 결과로 증명하겠어. 그의 눈빛은 다시 예전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최민혁의 모욕적인 말들은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투지를 더욱 불태우는 연료가 되었다. 그는 에듀드림의 완성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데 다시 한번 매진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지우와 서준은 전략을 수정하기로 했다. 대규모 투자 유치에만 목매는 대신 실제 사용자들의 반응을 통해 에듀드림의 가치를 입증하기로 한 것이다. 그들은 수소문 끝에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봉사 활동을 하는 몇몇 비영리 단체와 접촉했다. 그리고 그 단체들과 협력하여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듀드림의 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학생들과 교사들은 점차 에듀드림의 효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지루한 인터넷 강의 대신 게임처럼 재미있는 방식으로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 AI가 실시간으로 자신의 약점을 분석하여 맞춤형 문제를 제공하는 기능은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크게 높였다. 특히 주변에 마땅히 질문할 곳이 없었던 학생들에게 에듀드림의 AI 튜터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선생님, 이거 진짜 신기해요. 제가 뭘 모르는지 콕콕 집어줘요. 수학 문제 푸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레벨업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쏟아졌고 교사들 역시 에듀드림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넥스트 코드의 작은 사무실에는 밤낮 없이 불이 켜졌다. 지우는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며 플랫폼을 개선해 나갔고 서준은 베타 테스트 운영과 데이터 분석을 총괄했다. 만약 팀에 합류한 디자이너 김민지 20대 중반,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가 있었다면 그녀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UI와 사용자 경험 UX를 대폭 개선하여 플랫폼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녀는 딱딱한 기술 용어 대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친근한 캐릭터 디자인을 적용하여 에듀드림을 더욱 매력적인 플랫폼으로 만들었다. 지우는 이 과정에서 사용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자신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과 자신감을 얻었다. 코딩이라는 차가운 논리의 세계 너머에 따뜻한 인간적인 교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베타 테스트의 성공적인 결과는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참여 학생들의 성적 향상 데이터와 높은 만족도 설문 결과는 교육계 커뮤니티와 소규모 IT 전문 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몇몇 교육 전문가들과 소규모 엔젤 투자자들이 에듀드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지우와 서준은 작은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정식 출시를 목표로 플랫폼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갔다. 그들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한편 업계 1위의 대형 교육 스타트업 에듀테크 솔루션즈의 기획팀장 20대 초반도 에듀드림에 대한 소문을 접했다. 날카로운 분석력과 시장을 읽는 감각으로 업계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녀는 처음에는 에듀드림을 그저 그런 후발주자의 미미한 시도 정도로 치부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지인이 공유해준 베타 버전 접속 링크를 통해 에듀드림을 직접 사용해보고는 적잖이 놀랐다. 이 정도 기술력이었다니 컨셉도 상당히 혁신적인데? 이수연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플랫폼 이면에 숨겨진 정교한 AI 알고리즘과 사용자 중심의 섬세한 설계에 감탄했다. 특히 개인별 맞춤 학습 경로를 제시하는 기능과 학습 데이터 분석의 깊이는 자사가 수년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개발 중인 프로젝트보다
오히려 뛰어나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에서도 비슷한 AI 교육 플랫폼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었기에 에듀드림의 존재는 강력한 경쟁자의 출현을 의미했다. 당연히 경계심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한지우라는 무명 개발자의 순수한 열정과 기술력에 묘한 매력을 느꼈다. 그녀는 익명의 업계 관계자를 가장하여 에듀드림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거나 기술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지적을 단순한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플랫폼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때로는 두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치열한 기술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수연은 지우의 깊이 있는 기술적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에 다시 한번 놀라며 그에 대한 평가를 수정해야 했다. 어쩌면 그는 진짜 물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수연은 경쟁심과 존경심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넥스트코드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존재는 앞으로 지우에게 위협이 될 수도 혹은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될 수도 있는 미묘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에듀드림의 긍정적인 소문이 점차 교육계를 넘어 IT 업계 전반으로 퍼져나가자 K데모데이에서 지우에게 모욕을 안겼던 이노베스트의 최민혁 심사역의 귀에도 그 소식이 들어갔다. 그는 여전히 한지우라는 어수룩한 개발자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지만 혹시 모를 대박의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 만약 저 플랫폼이 진짜로 터진다면 내가 놓친 물고기가 되는 건가? 그는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넥스트코드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헐값에라도 확보해야겠다는 교활한 생각을 품기 시작했다. 최민혁은 직접 나서는 대신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소규모 투자사나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넥스트코드에 접근했다. 그들은 넥스트코드의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제안하며 회유하거나 기술 제휴를 빌미로 에듀드림의 핵심 기술 정보를 빼내려 시도했다. 하지만 지우와 서준은 이미 최민혁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기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대표님, 저희는 당장의 작은 투자보다는 에듀드림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서준은 단호하게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다. 지우 역시 자신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헐값에 넘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러자 최민혁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투자했다가 실패했던 한 교육 플랫폼과 에듀드림이 일부 유사하다는 점을 교묘하게 부풀려 에듀드림이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루머를 퍼뜨렸다. 또한 익명의 제보를 가장하여 IT 전문 매체에 에듀드림의 심각한 기술적 결함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같은 악의적인 기사를 흘렸다. 이러한 음해 공작은 이제 막 작은 날갯짓을 시작하려던 넥스트코드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에듀드림에 관심을 보이던 몇몇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베타 테스트에 참여했던 일부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었다. 심지어 넥스트코드 팀 내부에서도 작은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우야,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이러다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서준은 연일 터져나오는 악의적인 기사들과 투자자들의 싸늘한 반응에 지쳐갔다. 지우는 겉으로는 덤덤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타들어가는 심정이었다. 자신의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더러운 음모에 휘말리게 된 현실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다.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 에듀드림의 진실성과 기술력을 더욱 확실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오기가 생겼다. 서준아, 걱정 마. 저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진실은 결국 밝혀질 거야.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돼. 지우는 밤낮 없이 코딩에 매달려 루머로 제기된 기술적 문제점들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보안 시스템을 한층 강화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위기는 오히려 넥스트코드 팀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시간은 흘러 2024년 여름에 문턱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가장 큰 규모와 권위를 자랑하는 서바이벌 경진대회 유니콘 챌린지의 최종 결선 무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유니콘 챌린지는 단순한 상금뿐만 아니라 우승팀에게는 대규모 후속 투자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까지 주어지는
그야말로 스타트업들에게는 꿈의 무대였다. 수많은 예선과 본선을 거쳐 넥스트코드는 여러 위기와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기적적으로 최종 결선 진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종 결선이 열리는 날,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관중으로 가득 찬 컨벤션홀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지우와 서준은 무대 뒤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긴장감을 달랬다. 그들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기회였다. 공교롭게도 최민혁은 이 대회의 주요 심사위원 중 한 명으로 위촉되어 심사위원석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오만하고 냉소적인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우는 최민혁과 눈이 마주쳤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오히려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넥스트 코드의 발표 순서가 임박했을 때 갑자기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 IT 전문 매체의 인터넷판 헤드라인 뉴스로 단독 유니콘 챌린지 유력 후보 N사,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의혹 및 핵심 기술 도용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시간으로 올라온 것이다. 기사 내용은 명백히 넥스트 코드와 에듀드림을 겨냥하고 있었다. 과거 최민혁이 퍼뜨렸던 루머를 더욱 자극적으로 포장한 악의적인 기사였다. 최민혁 측과 연관된 언론사의 소행임이 분명했다. 발표 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술렁거렸고 지우와 서준의 얼굴은 굳어졌다. 최민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이크를 잡고 지우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다. 한지우 대표, 지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심각한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이 과연 유니콘 기업의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함께 역시 내 판단이 맞았다는 듯한 확신마저 담겨 있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서준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항의하고 싶었지만 지우가 그의 팔을 살짝 잡으며 제지했다. 지우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놀랍도록 침착하고 차분했다. 그는 준비했던 발표 자료 대신 노트북을 연단에 올려놓고 직접 에듀드림 플랫폼에 접속했다. 지금부터 저희 에듀드림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먼저 악의적인 기사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에듀드림의 철저한 익명화 처리 시스템과 다중보안 시스템을 실제 화면을 통해 시연하며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그리고 기술 도용 논란에 대해서는 에듀드림만의 독자적인 AI 알고리즘 구조와 개발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며 근거 없는 주장임을 명확히 밝혔다. 그의 설명은 더 이상 어눌하거나 미숙하지 않았다. 자신의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한 확신이 그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들었다. 바로 에듀드림 베타 테스트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교사들의 진솔한 인터뷰 영상이었다. 대형 스크린에는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이 등장하여 에듀드림을 통해 공부가 재미있어졌다고 꿈을 찾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펼쳐졌다. 한 시골 분교의 작은 소녀가 수줍게 웃으며 에듀드림 덕분에 수학 시간에 처음으로 손을 들고 발표했어요. 지우 삼촌,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는 객석 여기저기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영상 속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와 진심 어린 감사의 말들은 그 어떤 화려한 발표 자료보다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최민혁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의 프레임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객석에 앉아있던 이수연이 조용히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저는 에듀테크 솔루션즈의 기획팀장 이수연입니다. 업계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에듀드림의 베타 버전을 면밀히 검토해 본 사용자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에듀드림의 기술적 독창성과 교육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최근 불거진 악의적인 루머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업계의 관행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심지어 그녀는 최민혁이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유망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폄하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던 사례들을 암시하며 그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애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때로 익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의 안목과
열린 마음입니다. 에듀드림은 단순한 교육 플랫폼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서비스라고 확신합니다. 이수연의 용기 있는 발언은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우의 진정성 있는 발표와 실제 사용자들의 생생한 증언, 그리고 이수연의 전문가적인 지원 사격에 힘입어 장내의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다른 심사위원들과 청중들은 에듀드림이 가진 혁신적인 기술력과 진정한 사회적 가치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했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몇몇 심사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심사 결과 발표도 전에 현장에 참석했던 한 글로벌 투자사의 아시아 지부 대표가 즉석에서 마이크를 잡고 넥스트 코드에 대한 파격적인 조건의 투자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넥스트 코드 한지우 대표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저희는 에듀드림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넥스트 코드에 1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제안합니다. 함께 글로벌 교육 시장을 혁신해 나갑시다. 장내는 다시 한번 엄청난 환호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서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지우를 끌어안았다. 지우 역시 벅찬 감정을 애써 누르며 관중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오랜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최민혁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 있었다. 그의 오만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고 자신의 편견과 오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어수룩한 개발자가 자신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성공을 눈앞에서 이루어낸 것이다. 그의 투자 경력에 지울 수 없는 5점으로 기록될 순간이었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와 환호성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듯했다. 몇 달 후 에듀드림은 성공적으로 정식 론칭되어 대한민국 교육 시장에 신선한 돌풍을 일으켰다. 사용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교육 소외 지역 학생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에듀드림은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의 IT 매체에서도 한국 교육 혁신의 아이콘으로 집중 조명받았다. 한지우는 더 이상 후줄근한 옷차림의 무명 개발자가 아니었다. 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는 젊은 CEO이자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롤모델로 당당히 인정받았다. 그는 여전히 편안한 캐주얼 차림을 선호했지만 그의 눈빛과 태도에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자신감과 리더로서의 여유가 느껴졌다. 각종 강연과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지만 그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사양하고 여전히 코드와 사용자 피드백에 집중했다. 최민혁은 유니콘 챌린지에서의 명백한 오판과 과거의 부적절한 행실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회사 내에서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다. 그가 주도했던 몇몇 투자 프로젝트는 재검토에 들어갔고 업계에서도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신뢰를 얻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넥스트 코드의 새 사무실을 찾아왔다. 과거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이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는 지우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뒤늦은 사과를 건넸다. 한 대표님, 제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의 편견과 오만함이 대표님의 훌륭한 아이디어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우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의 사과를 들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날의 모멸감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와서 그를 비난하거나 원망하고 싶지는 않았다. 이미 자신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과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었다. 저는 단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최 이사님도 앞으로는 사람의 겉모습이나 배경보다는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우의 말에는 어떤 원망도 조롱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진심 어린 충고였다. 최민혁은 아무 말